제2장 곤충의 구조와 기능. 외부 구조와 기능. 곤충의 외부 구조는 크기나 모양이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형은 씹는형, 입틀과 두 쌍의 날개, 축소되지 않은 배마디가 있는 메뚜기와 같은 곤충에서 잘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림 2-1과 같이 수목이 천공성 해충인 하늘소의 일반적 외부 형태를 도식화하였다. 2-1-1 외골격. 곤충의 외골격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근육의 부착면, 건조에 대한 방수 장벽, 환경에 대한 감각 영역을 제공한다. 또한 외골격은 외표피, 원표피, 진피, 기저막인 4개의 기능 영역을 가진 다층 구조로 되어 있다. 외골격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2-2와 같다. 1. 외표피. 외표피는 표피층의 가장 바깥쪽 부분이다. 수분 손실을 줄이고 이물질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외표피의 가장 안쪽 층을 표피소층이라고 하며 단백질 폴리페놀 복합체에 끼워진 리포 단백질과 지방산 사슬로 구성된다. 방향성을 가진 왁스층이 표피소층 바로 위에 놓인다. 왁스층은 곤충이 몸을 안과 밖으로 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많은 곤충에서 시메트층이 왁스층을 덮어 마모층으로부터 왁스층을 보호한다. 이 원표피. 원표피는 진피세포 바로 위에 있다. 곤충 체내의 여러 곳에서 조성이 다양한 단백질 매트릭스로 둘러싸인 키틴이 미세섬유를 포함하고 있다. 원표피는 형성될 때 각각의 연속된 층에서 약간 다른 각도로 방향을 바꾼 키틴이 미세섬유와 함께 얇은 방막층으로 놓인다. 몸의 일부 부위에는 원표피가 경화된 바깥쪽이 외원표피와 부드러운 안쪽이 내원표피를 층을 이룬다. 키틴의 구조는 N, 에스틸 글루코사민이라는 단당류가 베타-1사 결합구조로 연결되어 긴 사슬처럼 이루어진 일종의 다당류이다. 키틴 분자가 모여 유연한 미소섬유를 이루고 미소섬유가 단백질과 격자형으로 얽힌 구조를 만들면서 강한 장력을 갖게 된다. 이들 미소섬유는 하나의 판을 이루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되는데 이 판이 다시 여러 층으로 겹쳐 하나의 표피를 형성한다. 이때 각 층이 미소섬유 배열 방향이 판에 따라 약간이 다른 각도를 유지하면서 겹쳐지기 때문에 표피는 더욱 단단해진다. 외형 표피 분화는 각각이 탈피 직후에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경화 반응 동안 단백질 분자는 퀴논 화합물과 결합한다. 이러한 반응은 단백질 매트릭스를 응고시켜 경판으로 알려진 외골격이 단단한 판이 만들어진다. 경화 과정은 흔히 멜라닌 등의 색소 침착이 동반되어 외원표피에 주로 어두운 갈색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단단해지면서 색깔이 짙어지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경화 및 흑화라고 한다. 외골격의 화학적 주요 구성 성분은 키틴이지만 양적으로 극히 적으나 생리적으로 중요한 성분들이 있다. 레실린은 척추동물의 결합 조직에서 있는 탄성이 강한 결단백질의 일종인 엘라스틴과 비슷하여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갖고 있다. 이 성분은 날개의 관절부나 벼룩이 가운데 가슴과 같이 탄성이 많이 요구되는 곳에 국부적으로 있다. 아스로포틴은 표피에서 키틴과 결합하는 수용성 단백질로 뜨거운 물에 잘 녹는다. 네온표피에 주로 분포하며 표피의 유연성을 부여한다. 아스로포틴이 퀴논과 결합하여 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스클러로틴이 만들어진다. 스클러로틴은 표피에 키틴과 결합하는 비수용성 단백질로 뜨거운 물에 녹지 않는다. 외원표피에 주로 분포하며 표피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색깔을 띠게 한다. 3. 진피. 진피는 주로 상피세포의 단일층으로 형성된 분비조직이다. 외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분비하는 동시에 탈배액을 분비하여 분해된 네온표피를 물질을 흡수하고 상처를 재생시키는 일도 한다. 많은 곤충에서 진피세포 중 일부가 외분비샘으로 특화되어 있다. 이러한 큰 분비세포는 미세한 관을 통하여 외골격 표면으로 방출되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4. 기저막. 기저막은 부정형의 뮤코다당류 및 콜라겐 섬유의 협력적인 이중층으로 물질의 투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막은 표피세포의 내병 역할을 하며 외골격과 혈체강을 구분지어준다. 외골격의 부속기관. 체표에는 외골격이 밖으로 돌출하여 생긴 여러가지 돌기가 있는데 센털과 가동가시는 막질부가 체백의 관절을 이루어 움직일 수 있다.
센털은 외골격에서 접시처럼 함입된 부분에 생기며 기주 주위에 바퀴 모양의 막질부가 있어 움직일 수 있다. 속은 비어있고 외표피가 밖으로 늘어나면서 생긴다. 센털은 중간 피 막세포에 생기며 관절 막질부는 따로 외부 피 막세포에서 생긴다. 센털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피모, 채모나 부속질을 덮고 있는 가는 털로 호리허리벌 암흑에서 볼 수 있는 분질성 밀모를 깃털골 털이라고 하고, 특히 단단하고 짧고 뻣뻣한 털을 가진 가시털이라고 한다. 인편, 평평해진 털을 말하고 나비목과 톡토기목이 대부분과 그 밖의 곤충에서 볼 수 있다. 분비센털, 진피층에 있는 분비세포에서 분비물 유축으로 이룬다. 감각센털, 감각작용을 하며 특히 부속지에 발달하며 내부적으로 신경계와 접해 있다. 2. 가동가시. 가동가시는 움직일 수 있는 가시털 모양의 돌기를 말한다. 곤충이 다리에 생기는 다세포성 돌기다. 3. 체표돌기. 체표에 생기는 단순한 돌기로 센털과 달리 돌기 기부 주위에 관절막이 없어 움직이지 못한다. 1. 가는 털. 밑드리목과 파리목 일부에서 날개에서 볼 수 있는 가는 털을 말한다. 가시. 2. 가시. 미분화된 진피세포에서 생기며 흔히 다세포성이다. 4. 도랑, 속돌기, 봉합성. 외골격의 함입은 힘과 강도를 더하며 근육을 부착시키기 위한 표현적을 넓힌다. 보통 외부에 도랑으로 나타나며 안으로 경막으로 나타난다. 또한 깊고 작은 구멍처럼 파인 부분이 경우 겉으로는 홈으로 안으로는 손가락 같은 속돌기 또는 골돌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속돌기가 경막처럼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 도랑이 약간 파인 듯이 생겨서 경판을 구분 지어주는 경계구조를 봉합선이라고 한다. 5. 골격근육. 골격근육은 외골격이 안쪽의 면에 붙어 있다. 외골격은 내골격보다 근육을 부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 곤충의 몸집은 작아도 척추동물보다 근육이 훨씬 많다. 곤충은 부속질을 움직일 때 마치 지렛대를 이용하듯이 최적화한 기하학적 근육 조직을 갖추고 있어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6. 외골격의 색상. 곤충의 외골격에서 볼 수 있는 색상은 보통 표피층에 위치한 색소분자 또는 빛이 산란이나 간섭, 회절을 일으키는 외골격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다. 색소로는 프로틴, 멜라닌, 카로티노이드, 메소빌리버딘 등이 흔하다. 색상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일상의 환경 조건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이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계절적 변화가 있을 때는 보다 느리고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2-1-2 머리. 대부분의 곤충은 머리 덮개는 뇌, 입 개구부, 먹이를 섭취하는 데 이용되는 입틀, 주요 감각기관이 들어있는 튼튼한 부분이다. 배자 발생상의 근거를 통해 지렁이 같은 원시 조상에게 있던 처음의 6개의 몸마디가 융합되어 현존하는 곤충이 머리 덮개가 대부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머리에 대한 입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기도 한다. 1. 정구식. 입에서 먹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이 소화관이 놓인 몸이 방향과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놓인 입틀을 말한다.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에서 볼 수 있다. 2. 하구식. 입에서 먹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이 소화관이 놓인 몸이 방향과 대체로 직각방향으로 놓인 입틀을 말한다. 메뚜기와 같은 곤충에서 볼 수 있다. 3. 후구식. 입에서 먹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이 소화관이 놓인 몸의 방향과 예각인 방향으로 놓인 입틀을 말한다. 노른자와 같이 곤충에서 볼 수 있다. 1. 머리 덮개. 곤충의 머리는 여러 개의 경판으로 되어 있으며 각 경판은 도랑 또는 봉합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머리의 주요 부분은 그림 2-4와 같다. 1. 탈피선. 탈피선은 머리 윗부분에 있는 거꾸로 된 Y자 모양의 선으로 두 개 봉합선이라고도 한다. 진정한 도랑이 아니고 탈핏이 가장 먼저 터지는 곳이며 원면 표피가 경화되지 않는 부분이다. 유충일 때는 뚜렷하지만 성충이 되면 대개 뚜렷하지 않다. 2. 이마. 이마는 탈피선이 갈라진 아랫부분을 이야기한다. 식도 확장근이 부착되어 있는 곳으로 아래쪽 근은 이마 두순도랑으로 이마 방패와 접해 있고 뺨부는 이마 봉합선으로 경계를 이루며 아래 가장자리에 막상골 앞홈이 있다. 여기는 가운데 혼눈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마 방패. 이마 방패는 구강 확장근이 부착되어 있는 곳으로 이마의 앞
있으며 이마 두순 도랑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양쪽에는 큰 턱과 관절을 이룬 관절돌기가 한 개씩 있다. 양쪽이 뺨 부와는 두순 뺨 도랑으로 경계가 나뉜다. 윗입술. 윗입술은 움직일 수 있는 경판으로 두순 윗입술 도랑으로 경계가 나뉘어 이마 방파에 붙어 있다. 5. 윗머리. 윗머리는 뺨이 등 쪽 목에 이르는 부분을 말하며 탈피선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다. 뺨면 바로 뒤 겹눈 사이의 부분을 특히 정수리라고 하며 바로 두 개의 혼눈이 있다. 뒷머리는 윗머리 뒷부분으로 정수리와 목 사이를 말한다. 6. 뺨. 뺨은 눈 밑이 이마 뒤쪽을 말하며 이마 방패와 접하는 곳이 큰 턱, 경첩, 관절면이 있고 기부에는 큰 턱이 있는 관절돌기 관절와가 있다. 윗머리 뒤쪽에 뒷머리 봉합선이 있으며 이 선이 뒤쪽이 뒷머리이고 옆쪽이나 뒷뺨이 있다. 뒷뺨의 관절돌기는 작은 턱으로 관절을 이룬다. 뒷머리 구멍, 이 뒤쪽과 옆에 있는 뒷머리 부분을 뒷머리 뒷판이라고 한다. 더듬이는 곤충이 머리 덮개 앞쪽에 위치한 한 쌍의 감각기관이다. 촉수라고도 불리는 더듬이는 단순한 촉각 수용체 그 이상이다. 대개 머리 기중에 있는 냄새 분자를 감지할 수 있는 후광 수용체로 덮여 있다. 많은 곤충들이 수증기 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습도 센서로 더듬이를 이용한다. 모기는 더듬이로 소리를 감지하며 많은 파리들이 비행 중에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한다. 더듬이의 모양과 기능은 다양하지만 모든 더듬이는 세 개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밑마디. 머리 덮개의 관절을 이루는 기부 첫 번째 마디이며 다른 마디에 비하여 긴 경우가 많다. 2. 흔들마디. 두 번째 마디를 말하며 대부분이 곤충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존스턴 기관이 있다. 3. 채찍마디. 나머지 마디 전체를 말하며 곤충에 따라 길이나 모양의 차이가 많다. 존벌상과에서는 구슬 모양의 마디와 끝이 곤번 모양으로 구별된다. 곤충의 더듬이는 여러 모양으로 변형되어 있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 감각 수용체를 늘리기 위한 표면적을 넓히거나 소리의 진동, 풍속, 습도를 감지하는 특별한 감각 기능을 더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더듬이 형태는 그림 2-5와 같다. 1. 실모양. 가늘고 긴 더듬이로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종이나 바퀴류, 실배짱이류, 하늘소류에서 볼 수 있다. 짧은 털 모양. 마디가 가늘어지는 매우 짧은 더듬이로 잠자류 및 매미류에서 볼 수 있다. 방울 모양. 끝쪽 몇 마디가 갑작스레 폭이 넓어지는 더듬이로 밑빠진 벌레나 나비류에서 볼 수 있다. 4. 구슬 모양. 각 마디가 둥근 형태를 이루는 더듬이로 흰거미류에서 볼 수 있다. 5. 톱니 모양. 대부분의 마디 한쪽이 비대칭으로 늘어나 더듬이로 방아벌레류에서 볼 수 있다. 6. 방망이 모양.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굵어져 곤봉 모양으로 이루는 더듬이로 송장벌레류 및 무당벌레류에서 볼 수 있다. 7. 아가미 모양. 얇은 판이 중첩으로 모양으로 풍뎅이류에서 볼 수 있다. 8. 빗살 모양. 각 마디 옆으로 늘어난 정도가 심해 머리빗을 닮은 더듬이로 홍날개류나 입벌류, 뱀잠자리류에서 볼 수 있다. 9. 팔굽 모양. 두 번째 마디가 짧고 옆으로 꺾이면서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모양을 이루는 더듬이로 바구미류 및 개미류에서 볼 수 있다. 10. 깃털 모양. 각 마디에서 각모가 발달하여 마치 깃털 모양을 하고 있는 더듬이로 일부 수컷이 나박류나 모기류에서 볼 수 있다. 가시털 모양. 납작한 세 마디에 가시털이 뚜렷하게 나오는 더듬이로 지파류에서 볼 수 있다. 더듬이는 또 다른 기능으로 털모기류인 보러스류 속의 곤충과 같이 먹이를 잡는 데 이용되기도 하며 가래류의 암컷을 붙잡는 데 쓰이기도 한다. 벌목 중 버라목과 파리목이 고등한 존재에서는 유충이 더듬이가 퇴화하여 작은 홍 모양이거나 아주 없어진 경우도 있다. 6. 눈. 곤충인 시각기관으로 관광표피, 등혼눈, 옆혼눈, 곁눈이 있다. 시각기관으로 암흑 환경에서 생활하는 내부기생곤충, 동굴곤충 등에서는 퇴화되었으며 외부 기생곤충인 벼룩목, 이목 등에서도 일부 퇴화되었다. 1. 관광표피. 나비목의 유충, 바퀴, 수시렁이 유충과 같은 곤충에서 겹눈이나 옆혼눈을 제거하여도 광선에 대하여
반응하므로 체벽이 감각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겹는, 등온는, 옆온는. 이 책이 2-2-1의 감각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4. 입틀. 모든 원시적인 곤충에서 입틀은 고체형 먹이를 갈거나 씻거나 으깨거나 분쇄하는 데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돌춘된 큰 턱이 씹는 역할을 하므로 씹는형 입틀로 알려져 있다. 이들 입틀을 형성하는 5가지 기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윗입술. 먹이를 담을 수 있도록 앞쪽 입술 역할을 하는 간단한 판 모양으로 경피판이다. 2. 큰 턱. 먹이를 분쇄하거나 갈기 위한 한 쌍의 턱으로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작동한다. 3. 작은 턱.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는 쌍을 이룬 부속지이다. 1. 밑마디. 머리덮개와 관절을 이루는 기부 경피판. 자루마디. 감각 수염을 지지하는 중앙 경피판. 바깥 조각 및 안조각. 먹이를 다루기 위한 포크의 숟가락을 역할을 하는 말단 경피판. 4. 하인두. 큰 턱과 작은 턱, 아랫입술에 의해 형성된 입틀 속에서 먹이가 타액을 섞을 수 있는 혀와 같은 돌기. 5. 아랫입술. 정중한 선을 따라 서로 용합된 한 쌍의 부속지에서 파생된 뒤쪽 입술로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세분화된다. 후기절. 머리와 관절을 이루는 융합된 기부 경피판. 정기절. 감각 수용이 다른 한 쌍을 지지하며 끝쪽으로 한 개의 엽을 형성하기 위해 나뉘는 말단 경피판이 있으며 그중 2개의 안쪽 엽은 가운데 혀라고 하고 2개의 바깥쪽 엽은 바깥 혀라고 한다. 기본적인 씹는형 입틀을 가지고 있는 곤충의 예로는 메뚜기류, 바퀴벌레류, 딱정벌레류과에 속한 종들이 있다. 많은 완전번태류 곤충이 미성숙 단계에서도 씹는형 입틀을 가지고 있다. 곤충이 다양한 먹이 자원을 먹기 위해 입틀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였으며 특히 액체형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 적응된 입틀을 총칭하는 빠는형 입틀이라고 한다. 빠는형 입틀은 탐침하여 홀짝말시기, 흡수하기, 핥기, 찔러 빨기 등 여러가지 기능을 한다. 그러나 빠는 입틀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관계없이 씹는형 입틀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5개 구조의 윗입술, 큰 턱, 작은 턱, 하인투, 아랫입술로 구성되어 있다. 빠는형 입틀을 가지고 있는 곤충의 예로는 노린재류, 진딧물류, 나비류, 나박류, 벼룩류, 모기류, 파리류가 포함된다. 2-1-3 가슴. 곤충의 가슴은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 등 3개의 못마디로 되어 있으며 각 마디에서 한 쌍의 다리가 있고 성층에서 보통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한 쌍의 날개가 있다. 다리가 없는 곤충은 1차적으로 퇴화한 것으로 소수의 파리목과 딱정벌레 목의 유충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으며 넓적 허리의 벌 아목을 제외한 벌목의 곤충 유충은 대부분 다리가 없다. 무시아강 곤충은 날개가 없으며 유시아강 중 날개가 없는 곤충은 2차적으로 퇴화한 것이다. 존목과 원시적으로 유시아강 및 유시충이 각 가슴마디는 형태적으로 비슷하다. 날개가 있는 곤충에서는 많은 형태적인 변화가 생긴다.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은 서로 밀착하여 날개 가슴을 형성한다. 앞날개와 뒷날개의 크기가 비슷한 흰개미 아목, 흰개미 부치목, 잠자리목 등에서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의 크기가 비슷하나 앞날개나 뒷날개에서 비하여 잘 발달된 파리목과 벌목에서 가운데 가슴이 뒷가슴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 메뚜기목, 바퀴목, 딱정벌레목, 노린재목 등에서 앞가슴 등판이 잘 발달되어 있다. 1. 가슴 경판. 가슴이 마디는 등판, 옆판, 배판으로 되어 있다. 1. 등판. 날개 가슴이 등판은 날개 등판과 뒷등판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는 경막이 있고 날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판이며 후자는 또 다른 경막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 날개와 이어져 있지 않고 옆판이 뒷면과 연결되어 날개 뒤쪽의 연결부로 이루고 있다. 뒷등판의 경막은 바로 뒤에 있는 등판이 일부로 이것이 바로 앞마디에 있는 등판에 밀착되어 있다. 옆판. 옆판을 이루고 있는 골격이 기원해내어 과거에는 다리 아기부 경판이 발달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멘톤 등이 이 학설의 의문을 제기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유시곤충의 옆판은 논란이 되었다. 유시곤충의 옆판은 옆판홈에 의하여 앞옆판, 뒷옆판으로 나뉜다. 옆판은 뒤쪽에서 배판과 유합하여 발마디, 오금이 앞뒤의 연결부를 이룬다.
날개는 등 쪽에 날개 돌기를 관절을 이루고 다리는 배 쪽에 밑마디 돌기로 관절을 이룬다. 3. 배판. 배판은 앞가슴판, 가슴 아래판, 작은 가슴판 세 부분으로 구별되며 가슴 아래판에는 내부로 함입하여 가슴판 돌기를 이루는 홈이 있다. 배판 사이에 있는 경판을 가시가슴판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내부로 함입된 속가시 돌기가 있으며 가슴판 돌기와 같은 배엽 종주근의 부착점을 이루고 있다. 2. 다리. 곤충의 다리는 보행을 위한 것이지만 각각의 생활환경에 적응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였다. 즉, 땅강아지나 일부 풍뎅이류의 앞다리는 땅을 파기에 알맞고 사마귀류의 앞다리는 먹이를 잡기 위해 알맞으며 메뚜기 뒷다리는 뛰기에 알맞은 등 여러 가지 적응형을 볼 수 있다. 다리는 다음과 같이 5개 마디로 되어 있다. 1. 밑마디. 옆판이 주름이 아래쪽에 있는 기절돌기와 관절을 이루는 다리의 첫 번째 마디로 흔히 도랑이 있어 2개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뒤의 것을 버금 밑마디라고 한다. 2. 도래마디. 다리 두 번째 마디이며 밑마디와 관절을 이루고 있으나 다음이 넓적마디 안에 유착하는 경우가 많다. 잠자리목에서는 2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기생벌류에서는 넓적마디가 기부에 생긴 제2의 도래마디가 있다. 넓적마디, 세 번째 마디이며 잘 뛰는 곤충에서는 특히 잘 발달되어 있다. 4. 종아리마디, 네 번째 마디이며 길이는 넓적마디와 비슷하나 가늘고 끝에는 1개 이상의 가시돌기가 있다. 5. 발목마디, 성충이 발목마디는 보통 2에서 5마디로 되어 있으며 끝부분을 끝발마디, 납바리목에서는 발톱은 1개나 다른 곤충에서는 한 쌍으로 그 사이 발끝 받침이 있고 밑에는 발톱 신장판이 있다. 파리목에는 발톱 밑에 2개의 발톱 받침막이 있고 그 사이에 발끝 받침이 있거나 혹은 그 자리에 발톱 신장판, 끝이 센털 모양으로 길어진 발톱 사이판이 있다. 발끝 받침과 발톱 밑받침은 끈끈한 액체를 분비하여 벽을 오르내릴 수 있게 한다. 곤충의 다리는 기본적으로 보행지, 즉 걷는 데 활용되지만 생태적 적응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진화되어 있다. 그 다양성이 다음과 같다. 1. 경주지, 달리는 데 적응된 형태로 딱정벌레과 속에 속한 종이 바퀴류가 대표적이다. 2. 헤엄지, 수영하는 데 적응된 형태로 물방개류가 대표적이다. 3. 도약지, 뛰는 데 적응된 형태로 메뚜기류가 대표적이다. 4. 굴착지, 땅을 파는 데 적응된 형태로 땅강아지류가 대표적이다. 5. 포획지, 먹이를 잡아 쥐는 데 적응된 형태로 사마귀류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물광귀의 수컷은 앞다리에서 동그란 흡삽형 고무판이 있어 암컷을 붙잡고 교미할 수 있으며 꿀벌이 뒷다리에는 꽃가루 주머니라는 센터리 많이 난 구조가 있어 화분을 수집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다. 3. 날개. 곤충의 날개는 분류학적으로 중요하며 곤충류 번성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날개는 외형적으로 전연, 외연, 둔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연의 기부는 어깨각이 전연 외연으로 생기는 꼭지각 그리고 외연이 둔연으로 생기는 둔각 등이 있다. 날개를 현미경으로 보면 흔히 미세한 털이 나 있으며 나귀목의 날개에는 겹쳐진 인편이 덮여 있다. 1. 날개맥. 곤충의 날개는 외골격으로 늘어난 것이며 심액으로 그 모양이 유지된다. 따라서 날개는 상하 2개의 막으로 되어 있으며 굵은 심액에 있는 가는 신경을 분포하는 기관이 들어있으며 우하 직후에는 혈구를 찾아볼 수 있다. 심액의 분포상을 심액상이라고 하며 분류학상 매우 중요하다. 심액이 부채 모양으로 볼록한 것과 오목한 것이 서로 교차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원시적인 곤충에서는 뚜렷하나 고능한 곤충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복잡한 심액상의 기원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러 가지 발생학적 사실과 비교 형태적 지식을 토대로 한 가상적인 기본 신행망은 그림 2-10과 같다. 1. 전연맥. 날개의 앞가장자리를 따라 나오는 세로맥. 2. 아전연맥. 전연맥 뒤에 두 번째 세로맥으로 일반적으로 분지하지 않음. 3. 경맥. 세 번째 세로맥으로 1에서 5개의 분지맥이 날개 가장자리에 도달함. 4. 중맥. 네 번째 세로맥으로 1에서 4개의 분맥이 날개 가장자리에 도달함. 5. 주맥. 5개의 세로맥으로 1에서 3개의 분맥이 날개 가장자리로 도달함. 6. 둔맥.
주맥이 뒤에 분지하지 않은 시맥. 가로맥의 이름은 세로맥의 이해에 대한 상대적인 유추에 기반을 둔다. 1. C-SC 가로 열고 H 가로맥. 전연맥과 아전연맥 사이의 뻗음. R 가로맥. 경맥이 인접한 분맥들 사이의 뻗음. R-M 가로맥. 경맥과 중맥 사이의 뻗음. M-CU 가로맥. 중맥과 주맥 사이의 뻗음. 2. 뒷날개의 연결 방식. 날개 가시형. 뒷날개 기부 앞쪽에 있는 앞날개 쪽이 날개 가시가 뻗어 나와 앞날개와 전연맥 가로 기부에 있는 간직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나비목에서 발견된다. 2. 날개거리형. 앞날개의 날개거리맥 쪽에서 뒤로 뻗어나온 날개거리가 뒷날개와 기부와 겹치면서 연결되는 방식으로 역시 나비목에서 발견된다. 3. 날개갈고리형. 날개를 펼쳤을 때 뒷날개의 앞쪽에서 날개걸쇠가 있어 앞날개의 뒤쪽과 연결돼주는 잡아주는 방식으로 벌목에서 발견된다. 3. 날개의 변형. 1. 딱지날개. 막질인 뒷날개의 보호덮개 역할을 하는 단단하고 경화된 앞날개를 말하며 딱정벌레목 및 집게벌레목이 앞날개에서 볼 수 있다. 반초시. 기부는 가죽이나 양피질 같고 끝 가까이에는 막질은 앞날개를 말하며 노린재의 목이 노린재 아목에서 볼 수 있다. 가죽날개. 전체가 가죽이나 양피지 같은 앞날개를 얘기하며 메뚜기목, 바퀴목, 사마귀목에서 볼 수 있다. 평균곤. 비행 중 회전 운동이 안정기 역할을 하는 작은 곤봉 모양의 뒷날개를 말하며 파리목에서 볼 수 있다. 5. 술장식을 단 날개. 긴 털로 술장식을 이룬 가느나 뒷날개를 말하며 총체벌레의 목에서 볼 수 있다. 털로 덮인 날개. 센 털로 덮인 앞 뒷날개를 말하며 날도래목에서 볼 수 있다. 인편으로 덮인 날개. 납작한 센 털로 덮인 앞 뒷날개를 말하며 나비목에서 볼 수 있다. 2-1-4 복부. 곤충의 복부는 여러 개의 몸마디로 되어 있으며 외관상으로는 비교적 간단하고 성충에는 다리가 없다. 등판과 배판은 가슴과는 달리 간단하고 한 개로 되어 있고 옆판은 막질이며 분화된 골편이 없다. 원시적인 곤충은 한 개의 마디와 한 개의 꼬리마디로 되어 있으나 보통 10에서 11마디이다. 납바리목은 부화 직후에 8마디의 변태에 따라 몸마디 수가 증가하며 토토기목은 몸마디가 6마디 이하이다. 보라목은 유충이 용화할 때 복부 첫째 마디가 뒷가슴과 결합하여 가슴 배마디를 형성한다. 내시류, 특히 식물체 조직 내에서 산란하는 하늘속과 혹파리과 과실파리과 지파리과 곤충이 복부 끝마디는 신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산란관으로 쓰인다. 복부의 맨 뒤에 있는 항문은 3개의 보호형 경피판 등 쪽에 3개의 항문 위판 및 옆쪽으로 한 쌍이 항문 옆판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감각기관은 꼬리돌기 한 쌍이 항문 옆판이 앞가장질의 근처에 위치하기도 한다. 곤충의 생식기 개구부는 항문 아래로 있으며 외부 생식기를 형성하는 특수한 경피판에 둘러싸여 있다. 암컷이 8번째와 9번째 복부 마디에 쌍을 이루는 부속지들이 산란관이라고 하는 알을 낳는 기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합되어 있다. 이러한 부속지들은 4개의 산란관기부판과 6개의 산란관여편으로 구성된다. 수컷에서 생식기 개부부는 일반적으로 교미하는 동안 암컷이 몸으로 들어간 관 모양으로 음경을 둘러싸고 있다. 또한 외부 생식기에는 짝짓기 또는 산란을 용이하게 하는 다른 경피판도 포함된다. 이러한 생식 경비판 구조는 종에 따라 달라져서 일반적으로 종 교잡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곤충 분류학자들이 종을 동정할 때 유용하다. 일부 곤충에서는 또 다른 복부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종이 있다. 집게. 집게벌레목의 꼬리돌기에는 매우 경화된 핀셋 모양이다. 주로 방어를 위해 이용되지만 구애해야 하는 동안에도 이용되며 때로는 날개를 접는 데 도움이 된다. 중앙미모. 복부 마지막 마디 중앙에서 발생하는 실모양의 돌출물로 원시적인 목에서만 발견된다. 뿔관. 진딧물의 복부 등 쪽에 위치한 쌍을 이룬 분비물 구조로 포식자를 격퇴하거나 공생하는 개미에 의한 보살핌의 행동을 유도하는 물질을 생산한다. 배다리. 근육질이 운동성 부속지로 일부목.
특히 나비목뿐만 아니라 밑드리목, 이 일부 벌목이 유충에서 볼 수 있다. 침, 변형된 산란관으로 침을 가진 벌목에서만 볼 수 있다. 복부 아가미, 일부 수소곤충이 약충에서 볼 수 있는 호흡기관으로 하루살이목에서 쌍을 이룬 아가미는 각 복부의 측면을 따라 위치하며 잠자리목에서는 아가미가 복부 끝에 부착되어 있다. 7. 도약기, 톡톡이목에서 5번째 복부마디 배 쪽에 볼 수 있는 전푸기관으로 3번째 복부마디에 있는 간직틀로 도약기를 고추 세운 자세로 잡아둔다. 8. 끈끈이관, 톡톡이목에서 1번째 복부마디 배 쪽에서 볼 수 있는 육질의 쐐기 모양 구조로 물의 흡수를 조절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